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조국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참 걱정입니다.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조국과 꼬리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신의 한수가 오늘 강효상 의원님 모셔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강효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머리를 삭발을 하셔갖고. 예, 네, 예. 지난 16일 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한 다음 날 제가 동대구역 앞에 가서 그 다음 날 삭발을 했습니다. 예. 아유, 주민들 분위기라든가 요즘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구는? 전국적으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 또 사퇴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그 찬성률이 뭐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과반을 훨씬 넘는데 특히 대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그렇죠. 정말 절규에 가깝죠.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한데 이런 그 부도덕한 정말 믿었던 정말 어떤 공정, 어떤 진보 정치 세력의 어떤 뭐 마지막 이런 그런 것이 허물어진 그런 것을 뭐 배신감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이런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뭐 아주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그 지지율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좀 더 열심히 강하게 싸우라는 격려도 있고요. 또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이 이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내신 그런 또 공안검사 이런 탓에 좀 타이밍 늦은 이런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말 예상을 깨고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놀라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는 그분의 어떤 결기 의지를 믿습니다. 굉장히 외유내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다면 또 지금 이제 중도층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그 비판과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민주당 지지하다가 어떻게 바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잠깐 중간 정거장처럼 중도층에 조금 머무르셨다가 국민들께서 중도층들이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시프트를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고 그런 중간지대에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정당들이 지금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당을 재정비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내년 선거쯤 되면 다 마음을 돌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정권이 말이죠. 너무 지금 흉악하다고 그럴까요? 추악하다고 그럴까요? 아우, 정말 끔찍합니다. 이 조국 문제 하나만 봐도요, 이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청와대가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이 문제를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조국을 물러나게 하겠다. 거리두기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그저께 한 종편사에서 이제 여권 핵심 인사 발로 이제 원래는 뭐 연말에 이제 조 장관을 경질하려고 했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조금 당겨질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좀 냄새를 피웠어요. 그러면서 뭐 명예회복을 하려면 뭐 총선에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제 운을 띄웠는데 저는 그 뭐 총선 명예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조 장관을 달래기 위한 민정수석이면 얼마나 저기 정권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 장관으로서는 지금 모든 걸 잘못하면 잃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식들, 뭐 부인, 그리고 자신의 명예,
뭐 심지어 학교 뭐 이런 모든 명예와 이런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제 사임하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나올지 여권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초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에드벌룬으로 또 조 장관을 달래기 위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사실 청와대가 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굉장한 대변인까지 거의, 나와서 옹호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예.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뭐 과거 무슨 뭐 탄핵대 수사 같다 이런 뭐 정말 거의 이 막말에 가까운 이런 비난을 퍼부었는데 요즘 조용합니다. 조용하네요, 또, 진짜. 그것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청와대로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사안들이 이 청와대도 이제 감지하지 않았나,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제가 아는 지금 이 사건에 굉장히 이제 이 관여되어 있는 핵심 인사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압수수색을 했죠.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을 들이닥쳤단 말이죠. 검찰이. 이건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정말 이게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정말 뭐 우리가 재벌 오너의 집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이게 굉장한 일인데 그렇죠. 네. 현직 이 정말 검찰과 우리 법무행정의 수장인 그 법무부 장관의 집에 우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앞으로의 이 사태 전개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교감, 자신감 이런 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핵심 인사의 워딩에 따르면 말에 따르면 지금 조국 장관, 조국 일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청와대로서는 이제 조국 장관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내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떠나는 날 이제 검찰 대통령도 또 체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거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제 활용점정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뭐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찝찝한 게 이게 조국만의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애월 식당인가요? 네. 사진 한 장 딱 찍은 거 보니까 이게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일이 비화될 조짐이 있거든요. 청와대까지. 예,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사실 오늘 저희 당에서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검찰이 밝혀야 할 조국 일가 주요 범죄 혐의 10가지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 이 정권의 정말 이 뇌관 같은 부분이 뭐냐면은 정상훈과 조국 등 청와대 핵심 인물들의 연루 여부, 이 부분입니다. 좀 우선 사진을 드리면, 자, 이 사진이 2018년 5월 이미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청와대 근처의 애월 식당이란 식당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조국 장관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윤국은 총경이라고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이 경찰 간부입니다. 이 친구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김도읍 의원께서 저희 지난 청문회 때 이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어줬느냐.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혹시 지금 정상훈 대표라고 지금 뭐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버닝썬 사건으로 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노건 C&I라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장회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찍어줬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큰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한간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어떤 의혹이 이제 루머들이 있냐 하면은 이 그 조국의 그 오촌 그 조카라는 조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범동. 예, 조범동은 사실은 별로 이 증권 쪽에 아주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주 인류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신용 불량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이 이제 지금 조국 펀드의 이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다면 이 증권가에 상당히 오랜 경력이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쁜 소문도 많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오랜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뭐 주가 여러 가지 핸들링하는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정상훈 아니냐. 네. 정상훈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윤국은과 관계가 있는 거죠. 윤국은과 이제 관계가 이제 있는 걸로 네. 돼 있고, 그래서 이 정상훈과 윤국은 펀드와 이 투자에 관해서 이 윤총경과 이 정상훈 간의 어떤 관련성이 나온다면 예. 바로 윤총경 바로 위가 바로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조국과 이 정상훈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런 것을 밝혀야, 이제 사실 여부를 밝혀야죠. 이게 뭐 열심히 정말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열심히 조사했는데 못 밝힐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또 그렇게 시시한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하면 이렇게 또 사실로 밝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 윗선까지 개입된 부분도 나오고 민정수석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정황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다 동의하시는, 뭐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어떤 한 그 큰 사찰의 주지스님께서는 국민농락이다, 이런 국민농락,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을 정말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정권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또 이 사건은 계속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지금 이제 또 한간의 의혹은 정권 실세들이 여기에 투자하거나 개입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루머로 끝날 수 있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게, 투자를 했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뭐 차명으로 또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밝히는 게 바로 검찰의 실력인 거죠. 그렇죠. 검찰이, 저는 윤석열 검찰은 정말 뭐 있는 것을 적당히 덮는 그런 윤석열 총장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혹을 그대로 남기고 끝난다면 당연히 저희 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말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이게 다 사실을 밝힐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의혹을 정말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는 그런 치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민농락이다, 확 들어오는데요. 자,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중요하고 한미동맹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서 그동안 대통령의 이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행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
뭐 언론들은 뭐 서로 웃었고 뭐 잘하고 있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언론 또 아닌 언론도 많고요. 뭐 조선일보도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이거 참 제가 봐도 좀 망신스러운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그야말로 그냥 가서 들러리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번 뉴욕 한미 정상회담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일 핫 토픽이 바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정상 간의 통화를 하다가 그 바이든 그 자기의 정적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그런 그 전 그 부통령, 민주당 정부 때 부통령 한 사람의 아들인가요? 관련된 비리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 통화로. 근데 그것을 정말 참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백악관에 있는 그 정보기관 요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그 기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있다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게 폭로가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누군가 제보를 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이제 그 통화를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분을 공개했다가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기밀 유출이다 국민이 알고 있죠. 수사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정말 참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부 외교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정상 간의 통화를 공개를 하느냐. 맞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문제 있으니까 언론에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판인데. 아무리 양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 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통화 내용이면 국익과 관련된다면 국민이 알아야죠. 국민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또 언론의 자유가 그런 걸 하라고 언론이 있는 겁니다. 정권이 맨날 그럼 숨기는 거 발표하는 것만 받아 적는 게 언론이고 야당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그때 그 외교관들이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정권에 정말 이 눈치를 보고 어떻게 이 정권에 좀 비위를 맞출까 하는 이제 그런 저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이제 어제입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조금 미리 예견을 한 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별 할 얘기를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소미아 협정은요, 사실은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미국 정부의 작품입니다. 한일이 사이가 나빠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주선을 해서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이 한일이 어렵게 체결한 게 지소미아인데 이것을 한국이 미국과 깊은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11월 24일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 정부라 그러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 그러고 정말 아주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외교는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법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 외교로 통해서 정말 이 한국 정부를 비난할 정도로 그만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측이나 미국 측에서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계산하면요. 어디를 조준하고 있냐 하면요. 어디까지 커버하고 있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요. 아주 심각한데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커버하는 그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지금 너버스에 있는 겁니다. 일본도 물론 너버스에 있지만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아니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들어가고 그것도 정말 이게 정말 화가 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약간 후방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이게 겨냥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뭐 트럼프가 말로는 뭐 단거리 미사일 괜찮다 하지만 참 트럼프 대통령도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 조야나 미국 그 당국자들은 이 북한의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단거리 미사일 최근에 이스칸데르입니까? 예, 이스칸데르. 올라와서 내려올 때는 막 이게 지그재그로 들어가서 회피 기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깜짝 놀라고 일본도 지금 깜짝 놀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이거는 일본과 주일 미군의 안보를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전부 미국에 뭐 비 맞추고 퍼주기 한 게밖에 없습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고 뭐 또 투자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얼마나 또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공교롭지 않다고 보지만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2조 원 이상 2조 몇천억의 투자를 하겠다. 그 미국 기업과 합작해가지고 그 미국 가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입이 찢어지는 거죠. 그게 전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그렇죠.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국 대통령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뭐 가스 사주겠다. 계속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저 김정은하고 좀 만나기만 해라. 돈 갖고 가서 김정은 만나라고 아부를 떨었네요. 그리고 또 정작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얘기는 못했어요. 그거 보면 오늘 언론에 보면 꺼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화를 낼까 봐. 이거는 미국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볼튼이 지금 이제 경질됐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간 문제였다고 보지만 아무리 볼튼이 없어져서 제동장치에 큰 제동장치가 하나 없어졌다 하더라도 미국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의회가 있고 여론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이 있고 국방부 관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두고 보자. 실무 협상 두고 보자. 뭐 할 수도 있고 난 안 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새로운 접근법 뉴 메소드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또 공격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일 수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그 협상 전략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이번에 또 분명히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비핵화 분명히 해야 된다. 못을 또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얘기에는 또 제재 유지, 제재 강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김정은하고 정말 이렇게 만나기를 지금 뭐 우리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중재자, 뭐 운전자 얘기는 안 하고 뭐 촉진자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게임과 그 경기에 끼지도 못하고 관중석에서 그냥 분위기 메이커 뭐 박수 치는 아니면 뭐 치어리더 하는 정도. 치어리더도 저는 과분한 표현 같고요.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술 먹고 나와갖고 그냥 치어리더 옆에서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축태 부리는 사람. 지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제발 좀 그 3차 미국 정상회담 좀 해주십사. 뭐 좀 평양에 좀 내심으로 좀 가고 그리고 또 김정은 그러면 또 이제
남한에 오게 이게 다 총선용 아닙니까? 총선용. 지난번에 네. 지방선거 때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지방선거 정말 자유한국당 폭망했습니다. 되게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그런 그 또 평화쇼를 또 기도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러운데 정말 제발 이번에는 정말 이런 국내 정치용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말 정말 제가 그 충언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국내 정치용 그런 그 총선용 선거용 그런 북한 대북한 접근은 이제 그만하시고 예. 정말 진정성 있는 대북 그 평화 접근을 한다면 저희도 만약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도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와드립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선거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 그 정부 당국자를 만났는데요.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의 날짜나 그런 그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정했냐고 미국 정부한테 제가 약간 따지듯이 질문하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푸시했겠습니까? 우리 정부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건 좀 이제 그만하셔라. 예. 정말 나라의 경제 안보 그리고 정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이 민주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가끔 김정은이나 북한 당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많은 걸 요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다는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더 들어줘. 더 안 들어주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투철한 철학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그런 정치쇼, 정치적인 이런 그 전략, 이런 그 정략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더 당당하고 방위 분담도 곤란하다.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국익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도 좀 당당한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당당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참 답답한 시기이고 시절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 보수 우파를 지키는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때문에 저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1일 날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좀 제보 있으시면 또 저희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신의 한 수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현 정부의 문제점, 비리를 견제하고 바로잡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효상 의원님을 뵌 지도 오래됐는데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점잖은 분입니다. 조선일보 편집장까지 하셨으니까 점잖고 그리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정권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난 뒤에는 최근에 삭발까지 하시면서 투사로 변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이죠. 점잖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그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면적으로 지금 이 정권이 우리 야권 그리고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쳐서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이죠. 여러분들 지역에서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 선거는 만약 지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총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승리해야 되겠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성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신의 한 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